그리고 내 친구들이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잖아. 응. 20대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가족 품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하는 애들이 꽤 있어지고 있거든. 응. 근데 이제 월세나 전세로 처음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럴 때 뭐를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1층이 좋아, 뭐 꼭대기층이 좋아, 아니면은 뭐 반지하도 괜찮아, 우리 조금 수압이 좀 약한데 이게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여기 뭐가 좀 다 좋은데 한 가지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들어가서 이거 고치고 그냥 살아도 될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래. 그래서 집을 볼 때 좀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과 아니면은 조금 꿀팁 같은 거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월세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물에 관련된 것들 좀 잘 봐야 돼. 물이 나오는 거, 물이 잘 빠지는 거. 이게 배관이 좀 오래된 곳들은 배관이 굉장히 삭거나 아니면 노후되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물에 관련된 하자가 없는 곳이 좋겠지? 또 궁금한 게 이제 월세집이라 하면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이 월세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의 빌라잖아.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 관리비를 따로 걷는 뭐 관리소장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관리사무소 이런 것도 잘 없잖아, 빌라에는. 그 빌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공용 배관이 만약에 막혔어. 그럼 이제 내 사비를 들여서 그걸 뚫을 순 없잖아. 관리비 측면에서 그 빌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뭐 월세를 내고 있는 입주자라면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이게 원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존재하잖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다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다 써서 뭐 경비실도 두고 관리해주는 사람들도 월급을 주면서 한단 말이지. 근데 빌라는 그 정도 규모가 안 돼. 그러니까 빌라 관리하는 업체를 고용을 하거나 해서 하는데, 그걸 고용을 하려면 돈이 들겠지. 그래서 각각 그 빌라 소유자들이나 점유자들이 관리비를 낸단 말이야. 관리비를 낸 곳으로 청소업체를 쓰기도 하고, 외관 페인트를 하기도 하고, 또 배관 청소를 하기도 해. 그래서 보통 관리가 잘 되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래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어떤 몇 호에 그 관리해주시는 주민이 있을 거야. 그분이 이 동을 대표해서 관리 업체에 대해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정화조 청소를 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월세를 빌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매달 관리비를 그 관리하시는 주민에게 이제 입금을 하면은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네? 그치. 근데 간혹 그런 곳이 없는 곳도 있어.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빌라가 어떻게 되겠어? 뭐 배관 터지고 그치. 정화조 차고 이러고. 맞아. 그래서 뭐 임차인이라면은 집주인한테 요구를 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소유주가 됐다,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 내가 총대를 메고 그걸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나서 한 분이 제대로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빌라 전체 동 자체가 새롭게 환골 탈태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 소유자한테 다 돈을 걷어서 페인트 칠도 하고, 현관문도 뭐 교체를 하고, 우편함도 교체를 하면 새 빌라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면 임대를 들어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내가 소유주가 된다면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집을 보려면 그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가게가 엄청 많으니까, 가게라고 해야 되나? 지금 밖에만 봐도 막 한눈에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뭐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골라가야 되는 건지,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하는데 혹시 그런 꿀팁 같은 것도 있어?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우리랑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고 노련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오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능 긍정적일 수도 있어. 그러니 그분이 나랑 잘 맞는 분을 만나는 게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검색을 하고 물건을 잘 브리핑 잘 설명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게 가장 그냥 일반적인 방법일 거야. 그리고 뭐 사진을 올려놨다거나 다른 중개사들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브리핑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게 나은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간판이 되게 오래되고 낡았어도 그 자리는 공인중개사로 계속 체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인중개사가 1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는 간판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오래된 간판을 냅두고 공인중개사만 바뀔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계속 그 자리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중개사 자리였던 거야. 근데 중개사들이 이사 나갈 때 다음 중개사한테 넘기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자리에서 20년을 한 게 아니라 중개사 자리만 20년인 거야. 그것을 좀 이 사람이 경력이 있고 뭐 연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브리핑을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브리핑을 하는지 아니면은 소유주를 위해서 브리핑을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는 중개사무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해보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거고, 또 그 중에서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분들,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중개사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최대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랑 잘 맞는 중개사를 고르는 게 중요한 거네.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개사들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편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 임차인은 한 번 왔다가 가지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은 이 중개사가 계속 관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엄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개사한테 계속 일임을 하고 임차인이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중개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중개사들도 있잖아. 너무 친절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건이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혹시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의심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이거를 믿고 의지할 사람이 중개사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개사를 사기꾼으로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했듯이 중개사들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간혹 나쁜 사람도 있어서 이만큼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엄청 싸고 좋은 집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동네는 다 전세가가 1억인데 이 집만 5천이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물어봐야지. 사장님 이 동네는 다 1억인데 왜 이 집만 5천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알아내도록 해야지. 일단 처음 부동산을 만나는 20대, 30대는 현장에 많이 가보는 게 답이겠다. 중개사분도 많이 만나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어떤 건지 한번 많이 방문해보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